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 할머니가 지난 7일 기부금이 불투명하게 사용됐다면서 수요 집회 불참을 선언하면서 파문이 그치지 않고 있습니다. 정의기억연대 오전 10시 반부터 기자회견을 하고 있는데 일단 기자회견의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알려지지 않고 있는데 어쨌든 지금 해명을 하고 있을 텐데 일단 이용수 할머니가 그 기자회견을 통해서 제기한 게 이 기부금 문제였잖아요. 이게 피해자를 위해서 제대로 쓰이지 않고 있다. 그래서 정의기억연대 측에서도 일단 영수증도 공개하고 일단 반박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세부 내용은 인터넷에 온라인 사이트에 다 그동안에도 공개해왔고, 그리고 지금도 이번에 다시 한번 이제 공개를 했는데요. 네. 그러니까 2016년부터 4년 동안에 한 49억 정도의 기부금을 받았는데 그 중에서 한 9억 2천만 원 정도를 피해자 지원에 사용했다 이렇게 내역을 공개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 후원금 들어온 것의 한 20%가량을 피해자 지원에 사용했다고 하는 것이고요. 네. 이용수 할머니께는 2017년도에 여성 인권상 상금으로 1억 원을 지급한 바가 있다라고 하면서 이용수 할머니가 직접 거기에 대해서 확인 지장을 찍은 그 영수증 내역까지도 공개를 했습니다. 예. 네, 지금 또 한 가지 쟁점이 되는 게 변호사님 2015년에 위안부 한일 합의 내용을 당시 윤미향 정대협 대표가 알았냐 이 부분일 텐데 보니까 더불어시민당이 적극적으로 해명을 했습니다. 예, 이제 더불어시민당에서는 당시 외교부가 성공적인 협상으로 둔갑시킨 채 왜곡 전달을 했다 그렇게 얘기를 했고 어제 그 재윤경 대변인 같은 경우에도 합의 내용 일부를 기밀 유지를 전제로 통보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일부라는 거는 합의 내용 중에 불가역적 해결이라든지 소녀상 철거 그런 내용은 지금 빠져 있었다는 건데 저는 이것과 관련해 관해서는 이제 쟁점이 세 가지인 것 같아요. 네. 첫 번째는 그 위안부 합의를 그 윤미향 대표가 언제 어디까지 알았는지 그다음에 일방적으로 통보를 받았는지 아니면 진짜 뭔가 정부 측과 협의를 한 부분이 있는 것인지가 하나고 그 다음에는 우리가 한일 위안부 협상을 비판하는 거는 거기서 피해자 중심이 빠져 있었다는 거잖아요. 피해자의 의사는 묻지도 않고. 그런데 지금 이 이용수 할머니께서 뭐라 그러셨냐면은 10억엔이 일본에서 들어오는 거를 윤 대표만 알았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네. 그럼 이거를 윤 대표가 할머님들과 같이 공유를 한 부분이 어디까지인가 이게 두 번째고 세 번째 쟁점이 이제 기부금 용도인 것 같은데 지금 물어보신 그 내용 제가 지금 언급한 첫 번째 쟁점과 관련해서는 시민당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만은 미래한국당의 조 대변인 같은 경우에는 또 당시에 외교부 입장을 들은 것과 관련해가지고는 사전 설명을 했다 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일간지에서는 당시에 외교부 한일 위안부 합의 TF 보고서를 인용을 해가지고는 일간지 한 곳에 나온 거예요. 협상 진행 관련해서 내용을 다 설명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진실이 밝혀져야 될 것 같고 저는 이 문제는 어떤 정당이 나설 게 아니라 위안부 문제를 해결하는 거는 우리 국민 모두가 가지고 있는 숙제잖아요. 그럼요. 그래서 그냥 클리어하게 진실이 밝혀졌으면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게 일간지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건 아직 확인된 사실이 아니기 때문에 좀 더 확인이 필요한 부분인 것 같고 그런데 이 더불어시민당과 미래한국당뿐만 아니라 이 더불어시민당의 해명을 보면 또 이런 부분이 있어요. 많은 분들 또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더불어시민당이라는 정당을 창당하는 과정에서 소수 정당들에게 자리를 같이 이제 기회를 주겠다고 하면서 가자평화인권당이 함께 했었는데 이때 평화당의 당대표 최영상 대표가 원래 비례대표로 들어갔다고 했다가 문제가 있다 그래서 빠졌잖아요, 결국. 이 인물이 사전 기획을 한 거 아니냐 또 이런 의혹을 제기했더라고요. 그러니까 할머니가 기자회견을 할 때 그 옆에 같이 있었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미리 사전에 할머니하고 얘기를 한 거 아니냐 이제 이러면서 뭔가 의혹 제기가 시작이 된 건데요. 그러니까 최용상 대표가 가자평화인권당 대표가 이번에 비례연합정당에 들어오려고 하고 그러는 과정에서 비례를 못 받았어요. 못 받았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반발하면서 나는 그러면 참여 안 하겠다고 하고 뛰쳐나가 버렸거든요. 네. 근데 그거에 대한 불만이 이용수 할머니를 통해서 뭔가 나오지 않았느냐 라고 하는 의심이 있는 것 같고요. 예. 또 하나는 2012년에 새누리당에서 일제강제동원 피해자 인권특별위원회를 만들었을 때 그때 공동위원장을 최 대표가 맡은 적이 있었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통합당의 전신인 새누리당 쪽하고 뭔가 관련이 있었던 거 아니냐. 그러면서 의심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요. 예. 저는 이제 이거는 확실한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또 최 대표가 스스로 이거는 나는 그러지 않았다.
오히려 이용수 할머님이 그렇게 말할 줄도 모르고 거기에 기자회견을 같이 했던 것이다. 네, 저희 채널A 취재진과 통화에서는 뭐 이런 주장에 대해서 명예훼손감이다 이렇게 반박을 했어요.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예. 진실은 알 수는 없어요. 네네. 근데 이거를 저는 시민당 쪽도 마찬가지고 통합당이나 한국당 쪽에서도 너무 정치적 쟁점으로 끌고 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왜 49억 원의 기부금을 받았는데 후원금을 받았는데 왜 할머님들한테는 왜 9억밖에 안 갔어? 라고 얘기하시는 것도 저는 어폐가 있다고 봐요. 그런가요? 왜냐하면은요, 기부금이 간다 하더라도 할머님들 쉼터를 운영해야 되는 운영비도 있죠. 예. 그리고 인권박물관도 있잖아요. 인권박물관도 운영해야 되죠. 그리고 시민단체에서 수요 집회라든가 이런 것들을 하려면 거기에 또 다 비용이 들어가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런 비용은 어디서 나오는 거냐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비용들을 사용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 근데 그걸 가지고 할머님들한테 다 줘야 될 돈인데 왜 할머님들한테 한 20%밖에 안 들어갔느냐라고 얘기하는 것은 좀 너무 과한 얘기라고 좀 생각이 되고요. 네. 그 적정선이 어디냐 하는 부분은 할머님들과 그다음에 정의연하고 같이 어느 정도까지 얘기가 됐느냐. 이 부분을 우리가 보는 게 맞다고 봐요. 네. 네. 그러니까 할머님들한테 그 사용 내역을 정확하고 투명하게 공개를 했느냐. 그동안에 사용했던 내용들을 후원자라든가 이런 사람들한테 투명하게 공개해 왔느냐. 이런 부분에 관한 것들을 우리가 보는 게 맞다고 봐요. 예. 그리고 윤미향 대표와 관련해서 윤미향 당선인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얘기들이 일종의 타깃이 맞춰져 가지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윤미향 대표는 제가 알기로는 근로정신대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수십 년 동안 시민단체 활동을 해왔고요. 네. 그리고 위안군 피해자 할머니들을 위해서 사실은 거의 반평생을 바쳤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네. 그런데 그런 사람에 대해서 이런 몇몇 가지 사실들만 가지고 그 사람이 그동안에 헌신해왔던 인생이나 아니면 예, 시민단체 활동 전체를 깎아내리는 것도 저는 맞지 않다고 봅니다.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사실 확인을 좀 차분하게 우리가 좀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 거예요. 네, 무엇보다 사실 확인이 지금 제일 중요한데 문제는 이게 이런 일이 벌어진 게 저희가 뭐 윤미향 당선자의 문제로 삼는 게 아니고 이 문제를 제기한 게 뭐 특정한 정파나 이런 곳이 아니고 이용수 할머니가 피해자에게 쓰인 적 없다 이렇게 얘기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의기억연대가 좀 분명하게 해명을 해야 될 부분 같고요. 그러니까 만나려고 시도도 하고 그랬다고 그래요. 네. 그리고 윤미향 당선인도 이용수 할머님하고 뭐 통화도 시도했다고 그러고는데 지금 네. 자꾸 연락이 잘 안 되는 모양이에요. 예. 어느 지점에서 할머니하고 서로 마음이 틀어졌는지 예. 할머니가 어느 부분에 대해서 분노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속속들이 지금 알고 있지는 못해요. 네네. 그러니까 저도 이번에 깜짝 놀랐는데 이용수 할머님은 그동안에 그 누구보다도 열심히 일본군 피해자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온 분이고 미 하원까지. 네, 그리고 예. 굉장히 일본의 어떤 문제나 사과를 하지 않은 문제에 대해서 언론 인터뷰나 이런 것들 통해서 그 까랑까랑한 목소리로 많이 얘기를 해오셨단 말이에요. 네, 예. 너무 그걸 잘 기억하고 있기 그럼요. 때문에 왜 지금 정의연과 이렇게 지금 사이가 틀어진 것처럼 보이고 예. 어느 부분에 대해서 서운하다고 생각하시는지 일단 정의연하고 할머니가 같이 좀 대화하거나 얘기를 하면서 오해 지점을 풀었으면 좋겠고요. 예, 예. 그렇지 않은 부분이 뭔가 있다고 하면은 이번 기회에 정의연 활동에 대해서 좀 투명하게 공개해서 평가를 받을 수 있는 작업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그런데 이 이용수 할머니의 주장에 대해서 이 정의기억연대 측의 또 이 해명이 논란인 것 같은 게 할머니의 기억이 왜곡된 것 같다 이런 해명을 내놨는데 사실 그동안 그 위안부 피해에 있어서 이 할머니의 기억이 뭐 가장 중요한 뭐 증언이었다 이렇게 봐도 무방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기억이 왜곡됐다는 말은 어떻게 되면 할머니가 진실을 얘기하지 않고 있다 뭐 이렇게라도 들려요. 만약에 기억이 왜곡된 게 아니고 만약에 내가 할머니가 얘기를 하는 게 사실이 아니라면 의도적으로 거짓말을 하고 있거나 아니면 할머니의 뭐 건강 상태가 어째서 뭐 본의 아니게 잘못된 사실을 얘기하고 있다 지금 이렇게 받아들일 수도 분명히 있는 부분이거든요. 근데 위안부 문제와 관련해서 살아있는 증인들이 지금 얼마 안 계시단 말이에요. 네. 우리가 일본에 대해서 이 문제를 적극적으로 항의를 할 때 그러면 일본에서 할머니들의 기억이 왜곡됐다고 얘기를 하면은 과연 어떻게 대응을 할까? 좀 저는 이런 부분에서 좀 의문을 제기를 하고 싶고 그다음에 이 할머니와 관련해가지고는 지금 이 문제는 본인들 사이에 할머니와 그 정의연 측에 어떤 개인적인 트러블이라든지 감정의 상처가 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거를 먼저 이렇게 다독이고 나서 얘기를 해야지 외부적으로 보도자료를 통해가지고는 할머니의 기억이 왜곡된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는 달이 아름답다고 주장을 하는데 그 나무를 가리키면서 나무가 이상하다고 하는 거랑 지금 마찬가지로 들리거든요. 예. 그리고 저는 기부금과 관련해서도 그 기부금이 어느 용도로 쓰여야 되는지 이게 일단 구호단체는
아니기 때문에 그런 관점의 차이는 있을 수 있다고 봐요. 이 전액을 전부 할머니들 생활비로 쓰라고 우리가 내는 거는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지난 4년 동안에 49억 정도의 기부금이 지금 거쳤다고 하는데 할머니들 위해서 9억 정도 지금 쓰였다고 하고 이 중에서는 2017년에 한일 위안부 합의와 관련해가지고 그걸 거부한 8명의 할머니들 때문에 전 국민적인 모금 운동이 일어난 적이 있거든요. 네네. 그때 지급한 것까지 지금 포함한 거잖아요. 그 생각을 하면은 그냥 상식적으로 봐더라도 이게 너무 적게 가지 않았냐 그런 생각은 들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뭐 평화비 건립이라든지 출판, 박물관 운영 이런데 그 기부금을 쓸 수밖에 없었다면은 지금 국세청 홈택스 가면은 그냥 모호하게 그냥 뭉뚱그려서 평화비 건립, 출판, 장학, 국제협력 이런 식으로밖에 안 나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구체적인 내용은 일단 공개를 해야 되고 그래서 할머니의 오해를 푸는 게 먼저지 이런 식으로 할머니의 기억을 가지고 공격하는 거는 오히려 일본이 우리를 공격할 수 있는 빌미만 주게 되는 게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 전지현 변호사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이 여당과 정의기억연대 측에서 할머니의 기억력을 얘기하기 때문에 이게 일본이 그대로 차용할 수 있지 않냐 이런 우려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그러지 않아도 제가 그렇게 말씀드리려고 그랬어요. 그렇게 정치공세 같이 그렇게 하는 것은 정말 바람직하지 않고요. 일본 언론에서 당장 지금 이 문제를 막 부각시키고 있잖아요. 아, 그래요? 네, 일본군 피해자 관련돼서 좀 서로 간에 뭐 내분이 일어난 것처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이게 일종의 이제 일본군 피해자 문제를 일본한테 사과를 요구하는 게 마치 정치적인 문제인 것처럼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이건 전 세계적으로 인권에 관한 문제였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내부적으로 싸움을 그대로 노출시키는 것은 전 절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할머니를 마치 공격하는 것 같이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정말 극히 조심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싸움으로 몰아가서도 안 된다고 보고요. 저는 뭐 지금 잠깐 돈에 관련되는 문제 말씀하셨지만 우리 언론들이 좀 협조할 부분도 있다고 봐요. 이거를 그냥 사실 판단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할머님들한테 왜 9억 2천만 원밖에 안 갔습니까? 라고 얘기는 하고 있지만 쉼터 운영도 할머님들을 위해서 한 거예요. 굳이 얘기하자면. 그리고 할머님들이 그동안에 일본 사과를 요구하면서 활동했던 그 많은 활동에 뒷받침하기 위해서 들어간 돈들도 꽤 많은 거예요. 그걸 할머님한테 직접 개인 돈으로 쓰십시오라고 주지 않았다고 해서 할머님한테 가지 않은 돈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전 그거는 잘못된 접근법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런 식으로 접근하면서 자꾸 문제가 커지는 것처럼 불거지는 것처럼 이렇게 자꾸 부각하는 보도 태도도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정치권이 나서서 논란을 키우고 누구를 의심한다 이런 것도 당분간 자제했으면 좋겠다. 이건 우리 얼굴에 침 뱉게 하는 것이나 다름이 없다. 그러니까 시민당과 뭐 가자평화인권당도 역시 마찬가지지만 그렇게 싸우는 모습은 노출하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정의연도 역시 할머님을 일단 가서 뵙고 할머님하고 이 문제를 풀도록 노력해라. 그리고 나머지 굉장히 많은 후원자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후원자들을 통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 후원자들이 납득을 하는지 안 하는지 그런 부분들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일본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뭐 일부 정치단체가 반일 감정을 부추긴다 그런 말을 해왔었거든요. 이걸로 인해서 혹시라도 정의연에 어떤 문제가 있었더라도 강제징용 관련해서는 대법원의 판결이 있었고 달라지는 건 없고 한일 위안부 협의에 반대하는 거는 전 국민적인 감정이라는 거를 좀 명확하게 했으면 좋겠어요. 네, 이용수 할머니의 기자회견 후에 진실 공방으로 치닫고 있는 위안부 단체 관련 논란들까지 짚어봤습니다. 두 분간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